텔레비전 볼륨을 자꾸 높이고 계신가요? 가족이 두 번씩 불러야 대답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청력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력은 나이 들면 당연히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귀 관리를 안 해서 나빠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청력을 지키는 완벽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루 3분 이것만 하면 10년 후에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잘 안 알려주는 귀 건강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박진우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청력 저하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청력이 좋고 어떤 분은 보청기가 필요할 정도로 나빴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귀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귀를 관리한 분들은 80세가 넘어도 또렷하게 들으셨습니다. 관리를 안 한 분들은 60대부터 청력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알려준 귀 건강관리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돈도 안 들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수백 명의 환자가 청력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귀가 멀어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귀 안쪽의 유모세포가 손상됩니다. 유모세포는 소리를 감지하는 세포입니다. 귀에는 수만 개의 유모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소리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들이 손상됩니다. 큰 소음에 노출되면 더 빨리 손상됩니다. 한번 손상된 유모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둘째, 귀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귀에도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귀 기능이 저하됩니다. 셋째, 귀지가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귀지가 쌓이면 고막을 막습니다. 소리 전달이 방해받습니다. 청력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넷째, 중이염이나 고막 손상 같은 질환입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됩니다.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뇌의 청각 중추 기능 저하입니다. 귀로 들은 소리는 뇌에서 처리됩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면 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여섯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일부 항생제나 항암제는 청력에 영향을 줍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많이 높여야 들으셨습니다. 가족들이 귀가 멀었다고 걱정했습니다. 검사해 보니 귀지가 고막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귀지를 제거했더니 바로 잘 들으셨습니다. 또 다른 66세 여성분은 여러 해 전부터 청력이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만성 중이염이었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악화된 케이스였습니다. 치료 후 청력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청력 저하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귀에는 여러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귀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좋아집니다. 귀 기능이 향상됩니다. 첫 번째 혈자리는 이문혈입니다. 귀 앞쪽, 귀와 얼굴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입을 벌리면 움푹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릅니다.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30초 정도 합니다. 양쪽 귀를 모두 합니다. 두 번째 혈자리는 청궁혈입니다.
귀 앞쪽 이문혈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역시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릅니다. 30초 정도 마사지합니다. 세 번째 혈자리는 예풍혈입니다. 귓볼 뒤쪽, 귀와 턱뼈 사이 움푹한 곳입니다. 검지나 중지로 부드럽게 누릅니다. 30초 정도 마사지합니다. 이 세 혈자리를 매일 자극하면 귀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귀 울림이 줄어들고 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면 너무 센 겁니다. 부드럽게 압력을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톱으로 누르지 마세요. 피부가 상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 부드러운 부분으로 누르세요. 귀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으면 마사지하지 마세요. 먼저 병원에서 치료 받으세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 두세 번, 아침과 저녁에 하면 좋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하면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 상태로 잠들면 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6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귀 울림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매일 혈자리 마사지를 하게 했습니다. 몇 주 후 귀 울림이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혈자리 마사지는 간단하지만 도움이 됩니다. 귀 주변에는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긴장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귀 기능도 떨어집니다. 귀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귀를 위로 당기기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귓바퀴 윗부분을 잡습니다. 부드럽게 위로 당깁니다.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귀를 옆으로 당기기입니다. 귓바퀴 가운데 부분을 잡습니다.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역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세 번째는 귀를 아래로 당기기입니다. 귓볼을 잡고 아래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네 번째는 귀 돌리기입니다. 귓바퀴 전체를 잡고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합니다. 이 네 가지 스트레칭을 매일 하세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전체를 하는데 3분도 안 걸립니다. 스트레칭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하고 나면 귀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 증거입니다. 꾸준히 하면 장기적 효과도 있습니다. 귀 주변 근육이 유연해집니다. 혈류가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귀에 통증이 있으면 중단하세요. 무리하게 당기지 마세요. 귀 피부가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하세요. 제 환자 중에 73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귀가 자주 막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귀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귀 막힘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청력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청력은 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로 들은 소리를 뇌에서 처리합니다. 뇌의 청각 중추를 훈련하면 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훈련은 눈 감고 소리 듣기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주변 소리에 집중합니다. 시계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등을 구분해서 듣습니다. 1분 정도 합니다. 눈을 감으면 청각이 예민해집니다. 뇌가 소리에 더 집중합니다. 청각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훈련은 속삭임 따라하기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아, 에, 이, 오, 우를 천천히 발음합니다. 각각 10번씩 반복합니다. 자신의 작은 소리를 듣는 훈련입니다. 청신경이 미세한 소리에 반응하도록 자극합니다. 세 번째 훈련은 음악 듣기입니다.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볼륨을 적당히 낮춥니다. 크지 않은 소리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의 디테일에 집중합니다.
악기 소리를 구분해서 듣습니다. 하루 15분 정도 합니다. 네 번째 훈련은 대화 연습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 집중해서 듣습니다. 상대방 목소리의 높낮이, 억양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끄고 대화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대화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이런 청각 훈련을 매일 하면 뇌의 청각 처리 능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소리를 들어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가 쉬워집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청력 검사상 문제가 없었는데 대화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이건 귀 문제가 아니라 뇌의 청각 처리 문제였습니다. 청각 훈련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몇 달 후 대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모임에서도 대화를 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청각 훈련은 뇌를 활성화합니다. 귀 건강에도 영양이 중요합니다. 특정 영양소가 청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입니다. 오메가3은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귀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염증을 줄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을 드세요. 둘째, 비타민 D입니다.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음식으로는 계란 노른자, 버섯에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귀 속 작은 뼈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하루 15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셋째, 마그네슘입니다. 견과류, 통곡물,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합니다. 청력 손상을 예방합니다. 넷째, 아연입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에 많습니다. 아연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귀 감염을 예방합니다. 청신경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입니다. 신경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청신경을 보호합니다.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에 들어 있습니다. 여섯째, 엽산입니다. 녹색 채소, 콩류에 풍부합니다.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귀로 가는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편식하지 말고 다양하게 드세요.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귀로 가는 혈류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을 과하게 먹지 마세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귀 울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이세요. 알코올은 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제 환자 중에 5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귀 울림이 심하셨습니다. 식습관을 확인했더니 커피를 하루 여러 잔 드셨습니다. 커피를 줄이고 생선과 채소를 늘리게 했습니다. 한 달 후 귀 울림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양이 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소음은 청력의 최대 적입니다. 큰 소리에 노출되면 유모세포가 손상됩니다. 한번 손상된 유모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소음이 위험할까요? 85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위험합니다. 지하철, 공사장, 큰 음악 소리 등이 해당합니다. 90데시벨 이상이면 더 위험합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됩니다. 어떻게 보호할까요? 첫째, 시끄러운 곳에서는 귀마개를 하세요. 공사장 근처나 시끄러운 행사장에 갈 때는 꼭 귀마개를 착용하세요. 둘째, 이어폰 볼륨을 낮추세요. 최대 볼륨의 60% 이하로 듣습니다. 1시간 이상 계속 듣지 마세요. 중간에 귀를 쉬게 하세요. 셋째,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휴식을 취하세요. 소음에 노출된 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귀를 쉬게 합니다. 넷째, 갑작스러운 큰 소리를 조심하세요. 폭죽, 총소리 같은 큰 소리는 순식간에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귀를 막거나 거리를 두세요. 다섯째, 전동 공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귀마개를 하세요. 드릴, 전기톱 같은 도구는 매우 시끄럽습니다. 여섯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볼륨을 적당히 하세요. 너무 크게 틀지 마세요. 가족이 볼륨이 크다고 하면 줄이세요. 소음성 난청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귀를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 환자 중에 46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귀마개를 안 하고 여러 해 일하셨습니다. 양쪽 귀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손상된 청력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손상을 막기 위해 귀마개를 꼭 착용하게 했습니다.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세요. 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검진입니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검진받아야 할까요?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60세 이상이면 6개월에 한 번이 좋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청력 검사는 간단합니다. 수능 청력 검사로 각 주파수별 청력을 측정합니다.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검사 결과로 청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텔레비전 볼륨을 자꾸 높이게 됩니다. 둘째, 가족이 2번씩 불러야 대답합니다. 셋째, 전화 통화가 어렵습니다. 넷째,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다섯째,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귀 울림이나 윙윙거리는 소리입니다. 여섯째, 귀가 먹먹하거나 막힌 느낌이 듭니다. 일곱째,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이비인후과에 가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늦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난청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음성 난청은 소리 전달 과정의 문제입니다. 귀지, 중이염, 고막 손상 등이 원인입니다.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뇌이나 청신경의 문제입니다. 노화, 소음, 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입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보청기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혼합성 난청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난청이 있으면 보청기를 고려하세요. 보청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안경처럼 필요한 보조기구입니다. 요즘 보청기는 작고 성능도 좋습니다. 조기에 사용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난청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사회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높습니다. 소리 자극이 줄면 뇌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 74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청력이 떨어졌는데 방치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거의 안 들리게 되셨습니다. 가족과 대화도 못 하셨습니다.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우울증도 좋아졌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력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방하고 관리하면 평생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세요. 하루 3분 귀 마사지와 스트레칭, 청각 훈련, 좋은 영양 섭취,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그리고 정기 검진. 이것만 지키면 10년 후에도 건강한 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 새소리, 음악 소리를 또렷하게 듣는 삶. 그 소중함을 잃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자기 전 3분 귀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하세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여러분의 귀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귀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청력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건강한 청력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